오늘은 첫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첫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세상에 세 가지 기준의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그냥 말 그대로 처음 좋아하는 사람. 처음 그 사람이 좋아지면 그 사람이 첫사랑이겠죠? 인생에서. 그리고 두 번째는 처음으로 사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세 번째는 처음으로가 아니어도 첫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생각나는 사람. 저는 그 사람도 첫사랑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총 세 종류의 첫사랑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저는 첫사랑 하면 떠오르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사실 이 얘기가 초등학교 때 얘기예요. 그래서 엄청 유치하고 사실 별로 재미도 없는데 심심하니까 한번 얘기해볼게요. 심심하신 분들 들어주세요. 때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학년이 총 6반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6반 중에서 제가 5반인가 그랬어요. 근데 이게 반이 6반이다 보니까 같은 학교를 5년을 다녔어도 매년 반에 새로운 애들이 엄청 많은 거죠. 거의 한 70%는 새로운 애들, 60, 70%는 새로운 애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 첫사랑도 저는 5학년 때 그 아이를 처음 봤어요. 5년 내내 같은 학교를 다녔지만 처음 봤어요. 걔는 어떤지 모르지만 전 처음 봤거든요. 같은 반이 돼서. 그래서 보통은 여자애들은 여자애들끼리 친하고 남자애들은 남자애들끼리 친한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떠한 한 여자친구와 친해졌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같은 미술학원을 다니는 게 제 첫사랑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은 같은 반이 되기 전부터 같은 미술학원을 다녀서 이미 친해요. 근데 심지어 같은 반까지 된 거죠. 근데 저는 그 여자친구랑만 친한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하루는 막 그런 엄청 유치한 장난 있잖아요. 초등학생 때 하는 뭐 이를테면 뭐 필통을 냅다 들고 뛰어요. 그럼 그냥 사실 지금 같으면 제가 뭐하니? 이러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그때는 알죠. 친구가 들고 뛰면 나도 무조건 걔를 잡아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겁나 뛰어요. 그래서 제 그 여자친구랑 제 첫사랑이랑 둘이서 그런 장난을 하고 놀더라고요. 근데 그걸 한 며칠 보다 보니까 약간 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뭔가 낯이 좀 익어지니까 껴도 되겠다 싶은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될라나? 싶긴 했는데 제 첫사랑 필통을 들고 막 뛰었어요. 저는 걔가 쌩깔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격하게 반응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저를 죽어라 쫓아오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처음 말도 트고 장난도 처음 트고 처음 뭐 이런 인연이 생겼다. 그러고 나서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순간이 제가 걔를 정확하게 인식한 처음 순간이어서 기억이 나고 나머지 약간 친해지는 과정 같은 거는 기억이 안 나고 그냥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그 첫사랑을 포함한 남자 3명에 제가 친하다는 그 여자친구를 포함한 물론 저도 포함한 여자 3명 그래서 6명이서 같이 노는 무리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그런 걸 왜 이렇게 많이 했는지 모르겠거든요. 근데 그런 걸 많이 했어요. 진실 게임이라고. 너 누구 좋아해? 너 좋아하는 사람 말해봐. 좋아하는 사람 없대요. 그럼 호감 있는 사람 말해봐. 호감하는 사람 없대요. 그럼 제일 네 마음에 드는 사람 말해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떻게든 그걸 막 뜯어내가지고 서로 엮어주고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뭐 같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게 막 걔를 처음 인식한 순간은 기억이 나지만 내가 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느낀 순간은 딱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느 순간 좋아하고 있었어요, 걔를 저는. 그래서 그 첫사랑이랑 진실 게임을 하면은 전 알아요. 걔가 저를 안 좋아하는 걸 알아서 어떤 식으로 질문을 하냐면 맨날 너랑 제일 친한 사람 누구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 저거든요. 친구로서 제일 친했어요. 그럼 걔가 약간 그게 있어요. 막 부끄러워해. 얼굴 막 이렇게 붉어지고 걔는 진짜 부끄러우면 여기 목부터 귀 막 여기 뭐야 볼까지 다 빨개지는 그런 애였단 말이에요. 부끄러움 진짜 확 올라와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닌데 걔는 그런 애였어. 그럼 저는 그 반응 보는 게 좋은 거죠. 막확 빨개져가지고 웃으면서 약간 눈 피하고 너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좋아 죽는 거예요. 막 나래요 이러면서 그래서 그 대답 듣는 게 그렇게 좋아서 그 똑같은 질문을 막 몇 번씩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막 한참 시간도 많이 보내고 단둘이서도 많이 놀고 막 이랬는데 사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걔가 저한테 좀 떡밥을 많이 던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걔가 저한테 떡밥을 많이 던져가지고 사실 제가
금방 정리할 수 있는 마음이었는데 어떤 이슈가 있었냐면 그 아이가 보조개가 참 예쁜 아이였어요. 이 양쪽에 이렇게 보조개가 있었는데 그게 진짜 쏙 들어가는 보조개 있잖아요. 정말 쏙 들어가는 보조개. 근데 저는 살면서 그렇게까지 쏙 들어가는 보조개가 가진 사람을 거의 처음 봤다시피 했고, 그리고 약간 친한 관계로 지낸 사람 중에 보조개가 있는 사람은 걔가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조개가 너무 찌르고 싶은데 걔가 약간 부끄러움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 보조개에 제가 너무 관심이 보이고 막 찌르고 싶어 하니까 절대 못 찌르게 하는 거예요. 절대. 절대 싫대요. 뭐 싫다는 거 강요하면 안 되니까는. 그리고 전 좋아하니까 당연히 제가 약자잖아요. 그래서 그냥 알겠다. 싫으면 안 한다. 겨우 그냥 말았죠. 그리고 이제 어느 날 놀이터에서 노는데 여러분 지옥 탈출 뭔지 아세요? 눈을 감은 상태로 이 도망치는 사람을 잡아야 되는 그런 게임 있잖아요. 그 지탈이란 게임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날 게임을 하다가 제가 술래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걔를 이제 막 잡으려고 하는데 정확하게 또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오래됐으니까 저치하다가 걔 때문에 제가 머리를 엄청 세게 그 쇠 기둥 같은 데다 박은 거예요. 걔 때문에.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요, 상황이. 근데 엄청 세게 박은 거예요. 진짜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 원래 같으면은 누가 게임하다가 박으면 애들이 막 웃잖아요. 웃겨서. 근데 진짜 애들이 분위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면 소리가 진짜 꽝 이렇게 나니까 애들이 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싶은 거죠. 애들 입장에서. 왜냐면 머리를 박았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다 괜찮아? 얘는 괜찮아? 다 이래요. 안 괜찮죠? 부끄러워 죽을 것 같아요. 솔직히 그때 당시에는 아픈 거보다 진짜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났어요. 다른 거 신경 안 썼어요. 아픈 거 뭐 이런 거 생각도 안 나. 그냥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머리를 붙잡고 이러고 있었는데 제 첫사랑이 막 미안해서 죽을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은 안 그래도 제가 아파서 머리 부여잡고 있지 소리 겁나 크게 났지. 근데 애들이 막 저희를 이렇게 둘러싸고 서가지고 괜찮아 이러고 있으니까 걔는 얼마나 미안해요. 또 막 미안해서 막 안절부절을 못해요. 그래서 제가 그 와중에 그 부끄럽고 아픈 와중에 뭔 생각을 했냐면 얘가 이렇게 미안해한다고? 이거 어떻게 잘 거슬리면? 이런 생각이 든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아파 이러고 있다가 걔가 진짜 너무 미안하대요. 막 계속 미안하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미안해? 그 정도로 미안해? 제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로 미안하대요. 그래서 그럼 난 소원 하나만 들어줘. 이렇게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게 막 영악하게 이 기회를 삼아 내가 너를 부려먹자 이런 게 아니라 그 약간 너무 진지해진 분위기를 반전할 겸 장난칠 겸 원하는 거 더 줄 겸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걔한테 얘기를 했더니 걔가 막 지도 정신없고 이러니까 알겠대요. 원하는 거 얘기하래요. 괜찮대요. 다 들어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발을 이렇게 풀잡다가 씩 웃으면서 걔한테 그래? 그러면 나 네 보조개 찌르게 해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는데 걔가 어떡해요. 지금 당장 이 많은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들어준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러고 볼을 대줬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찌르는데 그거 먼저 진짜 이렇게 보조개는 원래 이렇게 입이 올라가면 더 쏙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가 부끄러워서 웃으니까 이렇게 제가 이렇게 탁 찌르는데 여기가 더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애기잖아요. 애기니까 막 피부도 보들보들하고 막 너무 찌르는 느낌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뒤로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걔도 한 번 찔리고 나니까 아니면 그날 그게 너무 미안했나?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그 뒤로는 그냥 순순히는 아니야. 약간 승질을 내긴 했어. 하도 자주 찔러서. 근데 뭐 자주 찔려줬어요 저한테. 원래는 진짜 절대 진짜 죽어도 못 찔리게 했는데 그때는 약간 그 이후로는 은근히 찔려주는 느낌? 약간 봐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맨날 걔 보조개 찌르고 놀고 그냥 언젠가부터는 그냥 뭐 걔도 저에서도 별 생각 없이 보조개 찌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아이를 짝사랑까지는 아니고 그 아이에게 약간 호감이 있는 제 첫사랑한테 약간 호감이 있는 같은 반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근데 그 여자아이가 제가 막 이렇게 찌르고 놀고 걔도 반응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으니까 자기도 찌르고 싶었나 봐요. 근데 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애기니까 궁금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걔가 찌르려고 했다가 첫사랑이 진짜 극 대노를 한 거예요. 그래서 걔 승이 난 거죠. 왜 찌르려고 하냐. 그러면서 걔한테 엄청 열을 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있고 이제는 또 무서워진 거예요. 찌르기가. 괜히 찔렀다가 위험사 할까봐.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내가 하도 찔러서 걔의 그 분노 게이지가 여기까지 찼는데 그 마지막 요만큼을 그 다른 여자아이가 누른 게 아닐까. 채워준 게 아닐까. 사실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이 든 거죠. 저한테 문제가 있다. 내가 차곡차곡 쌓았구나. 그 아이의 분노 게이지를.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그 뒤로는 잘 안 찔르고 그러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슈도 있었고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 이러면은 물감 쓰고 막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미술 시간에 미술 그거 다 하고 나면은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물통이랑 팔레트랑 뭐 붓이랑 이런 거 다 챙겨가지고 화장실 바로 앞에 수도가 같은 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신나게 그걸 막 빨면서 그리고 그거 아시죠? 물감 이렇게 빨면은 그게 물감이 물이랑 섞여서 엄청 예쁜 색으로 이렇게 씻겨 내려져가서 그게 되게 이쁘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경하고 막 친구랑 깔깔깔깔 웃고 이러고 막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다 씻고 다시 교실에 이렇게 툭툭툭툭 돌아갔는데 갑자기 그렇게까지 친하지는 않은 같은 반 여자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제 첫사랑을 좋아하는 게 되게 공공연한 사실이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딱히 숨기질 않았으니까. 오히려 저는 약간 소문이 나길 바랬어요. 약간 찜꽁하는 거죠. 내 거다. 건들지 마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갑자기 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도 저한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교실에 딱 들어갔는데 제 첫사랑 있잖아요. 걔가 저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어디 갔다 오니요? 그래서 제가 뭘 어딜 갔다 와? 뭘 어딜 갔다 와? 팔레트 이거 빨러 갔다 왔다. 이렇게 했더니 그냥 알겠대요. 그리고 걔는 다시 지 자리로 갔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저걸 왜 물어보는 거지? 그냥 이랬죠. 왜냐면 어딜 갔다 왔겠어요. 화장실 가든 뭐 빨러 갔다 오든 했겠죠. 근데 그러고 제가 약간 어리둥절?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안 친한 여자아이가 저한테 오더니 이은아 그거 알아? 이러는 거예요. 전 모르지 당연히. 뭘? 이랬는데 걔가 갑자기 너 이거 빨러 갔을 때 너 어디 갔냐고 땡땡이가 계속 너 찾았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없어졌다고 저 어디 갔냐고 막 찾았다는 거예요. 제 첫사랑이. 근데 진짜 아까 저한테 물어본 거 보면 알지만 용건이 없잖아요 지금. 용건이 없는데 그냥 단순히 없어졌다고 저를 찾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그 당시엔 제가 걔를 좋아하니까 너무 설레는 거죠. 아 내가 없어지면 쟤도 나를 찾는구나. 내가 없어지면 내가 없다는 걸 쟤도 바로 아는구나. 이래서 되게 그게 엄청 설레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걔한테 엄청 구애를 많이 했죠, 제가. 좋아한다. 난 너 좋아한다.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숨쉬듯이 고백을 했어요, 제가. 그냥 숨쉬듯이. 그러니까 막 계속 나 너 좋아해. 나 너 좋아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를테면 약간 어떤 식이었냐면 약간 학교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공식 커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걔가 그 커플 얘기를 하면서 약간 부럽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뭐가 부러워? 이렇게 해요. 그럼 걔가 아 그냥 부럽대요. 그럼 제가 너한테는 너 좋아하는 나 있잖아. 이런 식? 그러니까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쉬지 않고 고백을 하는 거죠. 제 친구 피셜 네가 한 고백을 다 받아 적었으면 책으로 한 권은 나왔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정도로 숨쉬듯이 플러팅을 한 여성이었는데 뭐 딱히 고백이 받아들여지진 않았어요. 제대로 된 고백을 한 거는 학교 끝나고 이제 놀이터에 벤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벤치에 앉아가지고 걔가 게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제가 타이밍을 좀 거지같이 잡은 게 걔만 있는 게 아니라 걔랑 저만 있는 게 아니라 그 같은 무리에 다른 남자가 더 있었다고 했잖아요. 다른 남자애랑 걔랑 저랑 이렇게 셋이 있었는데 걔네 둘이 그때 한참 유행하는 좀비고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그 좀비고를 하고 있고 저는 솔직히 게임이 딱히 그게 없어가지고 잘 못하고 관심도 별로 없었고 지금은 좀 있는데 그때는 없었고 이래서 그냥 걔네 게임하는 거 이렇게 서서 보고 있었어요. 걔네가 앉아서 이렇게 게임을 하고 있으면 저는 반대편에 서가지고 걔네 하는 걸 이러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게 그렇게 재밌냐 뭐 이러면서 그냥 하는 거 보고 있는 건데 뭐 걔가 이를테면 뭐 나는 뭐 이 맵이 좋더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걔한테 아 그래? 나는 네가 좋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걔한테. 게임하고 있는데 근데 걔도 못됐어 잔인해.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나는 너 좋아하는데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때 걔가 갑자기 고개를 딱 들더니 씩 웃어요. 그러더니 나는 너 싫은데?
이러는구나. 정말 잔인하다. 근데 사람이 그래.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걔가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죠. 저는 그냥 평소처럼 약간 못 들은 척하거나 씹거나 그냥 이런 느낌, 아니면 차라리 부끄러워하든가 그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차인 거잖아요. 근데 그때 옆에 다른 남자아이가 하나 더 있었다고 했잖아. 걔가 약간 그 사이에서 약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표정으로 저희 둘의 눈치를 이렇게 보면서 약간 우참을 하고 있는 그 얼굴이 저는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 수치스러워. 여러분, 남들 있을 때 고백하지 마세요. 그런 이슈가 있었고, 그래서 그 뒤로는 뭔가 이렇게 진지하게는 고백을, 그때도 솔직히 그렇게 진지하진 않았지만 진심을 막 담아서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차피 차이니까, 어차피 차일 거니까 그냥 안 했죠, 고백. 그냥 플러팅만 계속 숨쉬듯이 나는 너를 좋아한다, 나는 너를 좋아한다. 좀 약간 웃긴 것도 있는데 걔랑 엄청 친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어느 주말에 놀이터에서 또 노는데 그 약간 남자애들, 특히 이 성장기 남자애들 갑자기 이렇게 욱 하는 거 되게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그게 막 호르몬 요동을 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다수의 남자아이들이 순식간에 갑자기 욱 하는 성질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제 첫사랑은 비교적 되게 조용하고 차분한 편에 속하는 남자아이였는데 이제 어느 날 그 주말에 놀이터에서 노는데 다른 무리의 남자아이들이 거기서 이미 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뭐 이렇게 저렇게 약간 신경전이 오고 가다가 놀이터 쟁탈전을 하다가 약간 그 다른 무리 남자 중 한 명이 제 첫사랑 심기를 긁는 말을, 약간 발작 버튼인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얘가 갑자기 눈이 돈 거예요. 갑자기 확 눈빛이 변하더니 애를 패려고 막 뛰어가가지고 애를 엎어놓고 지가 올라타서 팰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막 뛰어가서 안 되잖아요.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저 그런 거 잘 안 좋아하고 못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막 발발 떨면서 걔가 이렇게 때리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막 이 팔을 붙잡으면서 땡땡아 하지마 땡땡아 막 이러면서 막 거의 여주인공 값이었어. 땡땡아 하지마 이러면서 제가 막 말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울었어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앞에서 쌈박질 하니까. 그래서 걔가 막 결국에는 패려던 거 내려놓고 그냥 한숨을 쉬었나 뭐 욕을 했나 이러면서 그냥 돌아서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수치스러운 썰이 또 있네. 수치스러운 썰이 또 있어요. 그때 그 고백을 했던 그 놀이터에, 그 놀이터가 약간 엄청 어린애들도 놀 수 있는 그 낮은 미끄럼틀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근데 그 미끄럼틀이 이렇게 정사가 엄청 낮아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이렇게 붙어서 같이 있었어요. 그런 미끄럼틀이 있었는데 이제 그날도 애들이랑 벤치에서 놀려고 뛰어가는 중에 제 첫사랑이랑 하필 그 고백 직관한 그 남자애가 이미 벤치에 앉아 있었고, 저는 이제 신나서 막 뛰어가다가 괜히 그냥 길로 가면 되는데 그 미끄럼틀을 뛰어넘어서 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뛰어넘다가 마지막 뒷발이 걸린 거예요. 그 진짜 뻥안 치고 찰푸덕 너무 묻었어요. 그래서 찰푸덕. 근데 걔네가 저 쳐다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애들이 착해가지고 차라리 비웃으면 감사한데 그 우참하면서 괜찮아? 괜찮아? 이러는 거예요. 너무 수치스러워. 그러는 거죠. 안 괜찮죠, 당연히. 솔직히 그때도 별로 아프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냥 그 푹신푹신한 장판 같은 거 깔려있는 놀이터였단 말이에요. 솔직히 아프진 않은데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 그 놀이터에 뭐가 꼈어. 그 놀이터에 뭐가 꼈는지 아니면 제 사주에 망신살이 꼈든지 둘 중에 하나는 꼈는데, 그 벤치에서 자주 놀았다고 했잖아요. 그럼 그 벤치가 이렇게 따닥따닥 다 붙어있는 게 아니라 약간 이만큼씩 틈 있는 거 뭔지 아시죠? 벤치, 이만큼 틈 있고 또 여기 벤치 있으면 요만큼 틈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벤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날은 또 이렇게 애들이랑 벤치 앞에서 이렇게 떠들다가 살짝 힘들었던 거예요. 살짝 힘들어서 좀 안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백스텝을 이렇게 뒤로 조금씩 이렇게 걸어가면서 애들이랑 얘기를 하다가 제 다리
시야에 이 의자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앉으면 의자겠구나 싶어서 앉았어요. 근데 하필 거기가 벤치와 벤치 사이의 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틈에 쏙 빠졌어요. 쏙. 양쪽 팔은 어떻게든 안 넘어지려고 벤치 이렇게 걸치고. 그때도 첫사랑이 직관하고 있었어요. 그 놀이터는 뭐가 꼈어 제가 볼 때. 그대로 사랑가요. 그래서 뭐 한참 그렇게 1년 동안 열심히 짝사랑을 했고, 근데 이제 6학년 때 학년이 올라가는데 제가 저까지 6명이서 친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만 빼고 애들끼리 이제 뭐 2명, 뭐 3명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었는데 저만 혼자 떨어진 거예요, 반이. 근데 그게 아시죠? 학생 때는 되게 큰일이에요. 친구들이랑 반배당 떨어지면 그게 그렇게 불행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6학년 되고 나서 스승의 날에 5학년 때 담임쌤 찾아가서 선생님이 저만 떨어뜨리셨어요 막 이러면서 하기도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6학년 때 반이 떨어졌는데 제가 또 5반이 된 거예요. 근데 제 그 첫사랑남은 6반. 그러니까 바로 옆반이었어요. 그나마 다행.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간간히 복도 지나가는 거 보고 복도에서 마주치고 인사하고 뭐 이랬죠. 근데 확실히 같은 반이었을 때만큼 자주 놀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어쨌든 저도 6학년 되고 새로운 또 친구들이랑 사귀고 걔도 또 걔 반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이러니까 제가 약간 우리 운명일지도? 이런 식으로 이제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은 6학년 때 수련회를 가는데 버스를 타잖아요. 버스를 타고 가면은 그 보통 버스가 크니까, 근데 한 반에는 20명 정도밖에 없으니까 버스를 2반이서 같이 타거든요. 근데 이제 같이 타는 건 알았지만 어떤 반이랑 같이 타는지는 모르는 상태로 저희 반끼리 버스 배정을 했어요. 버스 자리 배정을. 근데 저는 이제 애들이랑 놀고 떠들고 가려고 맨 뒷자리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그거 아시죠? 그 맨 뒷자리는 5명이서 앉는 자리인데 가운데 자리는 비워두게 하시잖아요. 위험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가운데 자리랑 가까운 맨 뒷자리, 창가가 아니라 가운데 자리랑 가까운 맨 뒷자리에 배정을 했어요. 수련회 당일날에 어떤 반이랑 같이 타게 되는지를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6반이었던 거죠. 근데 솔직히 이제 와서 생각하면 그게 너무 당연하긴 해요. 왜냐면 1반, 2반, 3반, 4반, 5반, 6반 이렇게 같이 타겠죠. 근데 그때는 몰랐으니까 6반이랑 같이 타는지 걔랑 같은 버스를 탄다는 사실만으로도 너무 행복한 거죠. 너무 신난다 이러면서 이제 버스를 타는데 걔네 반이 먼저 버스에 타 있었거든요. 아닌가? 모르겠어 사실. 너무 이제 고조선시대 얘기니까는 헷갈리는데요. 제 생각에는 저희 반이 먼저 앉아 있었는데 걔네 반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짝사랑하면 레이더가 있으니까 걔가 타자마자 타 하고 이제 실는 약간 이쪽을 쳐다보고 있지만 사실은 여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에서 걔를 예의주시하고 있었는데 얘가 계속 들어와요. 계속 안으로 들어와요. 그러더니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지 친구랑. 그 가운데 자리에 앉으면 안 되니까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걔네 반도 버스 배정을 한 건지 아니면 자율로 앉은 건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걔가 거기 앉는 거예요. 와, 운명이다. 뭐 그렇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저는 솔직히 살짝 놀리긴 했거든요. 왜냐면은 뭔가 걔가 맨 뒷자리에 앉을 것 같긴 했어. 선호할 것 같긴 했어. 근데 제가 진짜 맨 뒷자리에 앉게 됐고 걔도 진짜 맨 뒷자리에 앉고 어떻게 아니고 왜냐면 맨 뒷자리가 인기 자리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그때 제비뽑기인가 해가지고 앉았거든요. 저희 반이. 너무 운명 같은 거죠. 대박. 그래서 그날 막 오랜만에 버스에서 가는 길 오는 길 내내 걔랑 엄청 떠들면서 왔던 게 기억이 나요. 되게 재밌게. 어쨌든 엄청 친했으니까 말이 잘 통하긴 했나 보죠. 그래서 엄청 깔깔깔깔깔깔 떠들면서 같이 왔고, 그리고 수련회 갔었을 때도 강당 같은 데 앉으면 초등학교 땐 키번호로 세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는 여자 중에 키가 제일 크고 걔는 남자 중에 키가 제일 커요. 근데 보면 앉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남자 여자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제가 5반의 여자고 걔가 6반의 남자니까 걔가 강당에 모여서 앉으면 계속 제 옆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엄청 좋았죠. 계속 걔 쳐다보고 장난치고 놀고 그랬죠. 그리고 막 반에서도 조리 나눠서 그 조끼리 섞어서 막 수련회에서 게임 같은 거 하는데 걔랑 계속 겹치고 막 이랬어요. 프로그램. 그것도 신기하게 했어.
그래서 우리 어쩌면 운명일지도 막 이런 망상하는 거죠. 원래 짝사랑할 때 그런 거 다 기본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러고 나서도 뭐 별일은 없었어요. 그냥 그러고 걔가 또 6학년 올라간 지네 반에 다른 여사친 사귀어가지고 제가 또 불같은 질투를 하고 뭐 그러긴 했는데 걔한테 딱히 뭐 할 말은 없죠. 뭐 여자친구도 아닌데 뭐라 그래요. 너 나 빼고 다른 여사친 사귀지 마 이래요? 그럴 순 없으니까 그냥 저 혼자 제 친구한테 분폭발하고 그랬죠. 그러고 이제 중학교를 가는데 이것도 약간 운명 같았어. 저는 한 살 차이 오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중학교도 주소지 기준으로 배정이 돼요. 저희 동네는. 근데 저는 1년 동안 이사를 안 갔단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간 중학교가 예를 들어 A 중학교예요. 그럼 저도 당연히 A 중학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다수의 친구들은 다 B 중학교 확정이었어요. 다. 왜냐면 그 집의 위치상. 그리고 제 짝남 첫사랑 남도. 그래서 약간 그 중학교 배정날 진짜 이렇게 침울하게 있었는데 종일 딱 뒤집어봤는데 B 중학교인 거예요. 오빠가 간 A 중학교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진짜 그때 너무 좋아서 애들이랑 막 부둥켜 안고 거의 울었던 것 같은데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것도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 1년새 뭐 기준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A 중학교가 인원이 넘쳐서 제가 B 중학교로 간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저의 첫사랑남과 함께 A 중학교에 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제목을 아마 청포도남으로 지을 텐데 청포도남이 왜 청포도남인지만 그럼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것까지만 딱 얘기를 하고 끊을게요. 이제 중1 때 있었던 일인데 같은 중학교를 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가서도 그냥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냥 인사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사실 그냥 눈 인사? 그냥 네가 거기 지나가는구나. 나는 여기 지나간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냥 서로가 저기 있구나 인식하는 정도로만 지냈고 근데 그런 건 있었어요. 중학교 때 또 영어 수업을 영어실 가가지고 들었는데 그 레벨을 나눴었거든요. 나눠서 수업을 들었는데 그걸 나누다 보니까 무조건 같은 반끼리 수업을 듣는 게 아닌 거죠. 그 친구는 4반, 저는 6반. 그래서 4, 5, 6 섞어서 반 3개 만들고 1, 2, 3 섞어서 반 3개 만들고 걔랑 저랑 영어 분반이 같은 거예요. 와우. 그것도 또 운명이라고 생각하면 제가 약간 운명무새. 그래가지고 같은 반이었는데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그러면 저는 계속 걔를 좋아하고 걔를 짝사랑하고 있으니까 저는 계속 걔를 이렇게 쳐다보죠. 근데 자꾸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걔랑. 근데 사실 눈이 마주친다 함은 내가 걔를 쳐다보고 그 아이도 저를 쳐다봐야 눈이 마주칠 수 있는 거잖아요. 한편으로는 이제 내가 너무 쳐다봐서 시선이 느껴져서 나를 쳐다본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는 저의 짝사랑의 역사를 다 알아요. 그 친구한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근데 있잖아 나 자꾸 첫사랑이랑 눈이 마주친다? 근데 눈이 마주친다는 건 걔가 날 쳐다보고 있다는 거 아니야? 제가 이랬어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그래도 이러고 빤히 쳐다보진 않죠. 그냥 약간 이렇게 이런 거잖아요. 근데 자꾸 눈이 마주치니까. 근데 갑자기 제 친구가 엄청 웃으면서 야 걔도 너 엄청 쳐다봐 이러는 거예요. 걔도 너 계속 쳐다보던데? 약간 이런 식. 그래서 또 그 얘기 듣고 뭐야? 야 너도? 약간 이렇게 된 거죠. 근데 또 그러면서도 복도에서 만나면 인사는 또 안 했어요. 이상한 그런 오묘애매모호한 관계를 이어나갔는데 이 청포도 사건이 있었던 게 걔랑 사귀기로 한 후인지 전인지 정확하게 헷갈리는데 근데 뭐 어쨌든 솔직히 별반 다르지 않아요. 아가림으로만 사귄다고 하고 딱히 달라지는 점이 없기 때문에 일단 들어보세요. 그날은 이제 급식 시간이었어요. 급식 시간에 급식을 다 먹고 저희 반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희 반과 저희 옆반인 5반 사이에서 트러블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막 애들이 막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 2명의 남자아이를 다른 애들이 막 둘러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뭐? 싸움 구경을 그 제 친구랑 같이 가서 뭐야? 뭐야? 이러면서 막 보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방금 막 상황이 끝난 거예요. 방금 막 종식된 거야 싸움. 너무 아쉽네. 이러고 그냥 뭐야 뭔데 그냥 이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진짜 몰랐는데 제 대각선 바로 앞에 제 첫사랑남이 있었던 거예요. 전 진짜 몰랐어요. 왜냐면 그거 구경하는 정신 팔려서 진짜 몰랐어요. 근데 이제 누가 저를 이렇게 톡톡 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고 돌아봤어요. 근데 그게 제
첫사랑남이 있는 거죠. 근데 걔가 갑자기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그 내가 응? 이랬는데 손을 달래요. 그래서 제가 손을 이렇게 내밀었어요. 이렇게 왜? 이러고 응? 그리고 내밀었어요. 근데 걔가 갑자기 진짜 씩 웃는 그게 있어요. 걔가 특유의 표정이 있어요. 약간 부끄러워하면서 씩 웃으면서 이렇게 보조개 쏙 들어가가지고 하는 표정인데 갑자기 씩 웃으면서 제 손에 그 청포도 사탕 있잖아요. 왕 청포도 사탕? 그거 이렇게 툭 얹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당황하고 너무 좋고 너무 어안이 벙벙해서 이러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첫사랑남의 친구가 옆에 있더니 야 그거 내가 너 먹으라고 준 거잖아 이러는 거예요. 둘 다 남자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첫사랑남이 지 친구한테 닥쳐 이러면서 걔를 겁나 패면서 지네 반으로 끌고 가는 거죠. 저는 여전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청포도 사탕을 받아서 그거를 아까워서 못 먹어 이러다가 이거 사귀고 나서 있었던 일인가 보다. 걔가 왜 못 먹냐 먹으라고 준 건데 먹어라 그래가지고 제가 알겠어 이러고 이제 그걸 먹고 그 쓰레기를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 봉투 이 청포도 봉투 요만한 걸 제가 못 버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짓을 했냐면 그거를 지갑에 넣어놓고 다녔어요. 진짜 순애 미쳤죠 저. 저 되게 유명한 순애걸이에요. 순애 장난 아니에요 저. 그래서 그 사람의 별명이 청포도남이다. 다음에 또 찍게 된다면 그를 청포도남이라 부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